오늘은 유명 유튜버시죠. 가을바람 월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가을바람 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 중에서도 이제 초기 성장주, 그 중에서도 이제 양적 컴퓨팅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4천여 분 정도 되는 이제 단톡방 커뮤니티를 꾸려서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이게 장기 투자란 무엇인가 같이 분석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고요. 이 커뮤니티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서도 상당히 좋게 봐줘서 그쪽 임직원들과도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같이 성장하는 이런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가을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혹시 총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금 제가 이제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한 거를 치면 이제 한 6년 정도 되는데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을 시작한 건 한 2020년 초? 아마 그때부터 이제 해외 주식 열풍이 불기 시작해서 저도 그때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국내 주식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알트코인도 하고 테마주 뭐. 네. 그러면은 2020년 초부터 미국 주식으로 네네, 좀 맞습니다. 집중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럼 코인도 하셨다고 하면은 네. 그런 것도 보다도 미국 주식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일단 저는 학교를 미국에서 다녔었고 그러세요? 영어 하는 거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일단 거기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처음에 이제 테슬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초년생 때 조금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테슬라로 좀 단기간에 두세 배를 벌었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파생 상품에 좀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해외 선물을 시작하게 돼서 이제 한 3, 4개월 정도를 전업 트레이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침 코로나 폭락장이 펼쳐져서 저는 이 폭락장이 좀 오래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매도 계약에 베팅을 한 거죠. 이제 흔히 말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그래갖고 한 수익이 그때 한 2, 3억 정도 났던 것 같은데 그걸로 이제 키움 해외 선물 투자 대회에서 한 3등까지 했었고 근데 이제 계속 공부가 밑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투기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연준이 돈을 뿌리는데도 그걸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속 하방을 고집하다가 그 돈을 다 날리게 되는 이런 실패를 좀 맛보게 됩니다. 네네. 그러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네. 이제 그 인버스나 뭐 역으로 하는데 베팅은 하지 않으시고 네네. 상승 쪽으로 좀 하시게 되신 건가요? 그때 이제 한번 큰 실패를 겪고 나서 한 2달 정도 또 쉬었습니다. 그리고 쉬면서 내가 과연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하도 워렌 버핏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라고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셨던 말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나 보석 같은 거예요. 뭐 위험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부터 온다. 뭐 이런 얘기 그냥 들어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큰 실패를 제가 모르는 데 투자를 해서 겪었기 때문에 공부가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선행하게 돼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는 하지만 이제 초기 성장주 이제 미래에 큰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기업들 중에 1등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로 좀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근데 그 정도 손실을 보셨을 때 네네. 굉장히 멘탈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잘 버텨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좀 서포팅을 많이 해줬어요. 뭐 와이프 같은 경우도 한번 크게 실패해봤지만 너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계속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관념이 맞는 배우자나 가족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네네. 되게 이제 회복하시는데 큰 힘이 되어주셨군요. 그럼요. 네네. 그러셨군요. 그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때도 양자 컴퓨터 이쪽 분야에서 공부를 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IT 기업에 취직을 해서 한 2,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서 이제 컨설팅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솔루션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저 컴퓨터에 대한 기본 원리 이런 건 좀 알고 있었는데 이제 기업들의 경쟁이 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위를 가져가려면 아무도 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흔히 말해서 무어의 법칙이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제, 대체제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데
그러니까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떠오르게 된 거죠. 무어의 네.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무어의 법칙이 이제 반도체가 2년마다 성능이 2배씩 늘어난다라는 뭐 그런 인텔의 창립자가 이제 얘기했던 법칙인데 그게 좀 이제 디미니싱 리턴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과값이 기대값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무어의 법칙은 끝났다 이런 얘기를 또 엔비디아의 CEO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났으니까 어떻게 네. 보면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그것을 양자 컴퓨터 영역에서 발견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또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굉장히 경쟁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패권은 이제 미래에 누가 양자 컴퓨터를 잡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양자 컴퓨팅은 되냐 안 되느냐 문제라기보다는 될 건데 누가 먼저 언제 할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네. 이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적용 분야들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분야 이제 머신러닝. 근데 머신러닝의 방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AI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슈퍼컴퓨터, 이제 고전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이제 학계에서. 슈퍼컴퓨터가. 네, 이미 고전 컴퓨터가 돼버리고 네. 이제 양자 컴퓨터는 퀀텀 컴퓨터. 근데 이제 고전 컴퓨터로 10,000번 이미지를 보여줘야 이제 AI가 학습을 해서 비슷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제 양자 머신러닝, 이제 양자 컴퓨터를 적용을 하면은 50번 이하로 그렇게 빠르게 학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제 AI의 발전, 이제 흔히 말하면 터미네이터가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를 이제 탑레벨 기술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뭐 따로 뭐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쉽게 네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진짜 그렇게 되면은 진짜 현실이 진짜 완전 뒤바뀌겠네요. 180도. 네. 그러시군요. 제가 그 가을바람님의 그 사전 정보를 조금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굉장히 차별화되고 특별한 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채널 가을바람 월드를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큰 비중을 양자 컴퓨팅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뭐 한 2-3시간씩 이렇게 취미 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양자 컴퓨팅 분야 산업 동향과 각 기업들이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1등 기업인 기업에 이제 거의 올인을 해서 투자를 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더 됐죠. 한 7-8개월 정도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네네. 거의 전 재산을 넣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기업 혹시 공개 가능하실까요? 네네. 그 기업이 이제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실 텐데 아이온큐라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동 설립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정상 교수님이라서 이제 좀 유명한 기업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수님이신데. 네, 지금 아마 이민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저랑 이제 얼마 전에 1대1 인터뷰도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분이 혹시 지금 교수님이신 건가요? 이분이 지금은 듀크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면서 이제 동시에 아이온큐의 CTO로 최고 기술 책임자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공동 창립자인 이 김정상 교수님과 1대1 인터뷰도 하시고. 네네. 이거 거의 최초 아니실까요? 네, 이게 제가 정말 감사하고 싶은 게 이게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에서도 인터뷰를 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 근데 뭐 조선 이거 특정 네, 메이저 언론도 이렇게 인터뷰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뭐 저를 좋게 봐주신 것도 있고 이제 제가 회사의 CFO랑도 연락을 자주 합니다. 이제 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정말요? 네, 뭐 제가 선물로 이제 아이온큐 티셔츠도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임원분들 입으시라고 한 4장 정도를 보내드렸는데 너무 잘 입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교류도 하고 있고. 야, 엄청 긴밀하네요. 그 한국인 지분이 좀 큰 편이라서 한 10% 이상이 됩니다. 거의 대주주급으로 한국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지분을. 한국인? 네, 한국인 분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셔서 이제 제가 한국인 커뮤니티 리더라고 이제 저는 자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회사 측에서도 신경을 써주는 거죠. 그 커뮤니티 아까 말씀하신 그 4,000명 네네. 그 커뮤니티에 많은 부분들이 아이온큐 네. 투자를 하신 거군요. 저희 커뮤니티는 전부 다 아이온큐 투자자들입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뭐 지분이 못해도 한 1,000만 주 정도는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10% 이상.
혹시 1,000만 주면 한 5%? 5%부터 이제 대주주라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상당히 저희를 신경 써주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와, 그러니까 아이온큐로 모인 사람들이 네네. 진짜 아이온큐의 대주주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다른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소액주주로서 뭔가 회사한테 뭐 대우도 받기 힘들고 동향을 살피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힘을 합치니까 공부하기도 너무 좋고 회사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케이스는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애초에 조금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유튜브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모이신 건가요? 제가 원래 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을 합니다. 흔히 그 블로그, 유튜브 이 트리를 많이 타시는데 블로그를 하다가 이제 잘하는 선배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유튜브도 하시고 뭐 커뮤니티도 하시고 하는 걸 보고 저도 하다가 이제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전 약간 이렇게 행동파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지만 행동력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같이 모아서 우리가 힘을 한번 발휘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방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다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관리는 철저히 하죠. 뭐 서로 책임지지 못할 말들 하지 말자. 뭐 차트 리딩이나 목표가 이런 거는 서로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언급하지 말자. 뭐 이런 약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개설하시고 또 블로그 활동 그 이전에 해오셨고 네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온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그런 방을 열겠다 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신 거군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카톡방 너무 매력적인데 네네. 지금도 아이온큐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이게 너무 많은 인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참 특이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맞아요. 제 개인 메일 주소로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만 받고 있어요. 이게 광고 계정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피해가 심해서 지금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 메일 주소 보고 메일 주시는 분들만 입장을 좀 허용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시군요. 이거 정말 되게 말씀만 들어도 이게 되게 건전하면서도 네. 되게 특별한 커뮤니티 같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리딩방 이러면 다양한 종목, 뭐 그날 단기간 내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추천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보통 여는데 이거는 아이온큐라는 양자 컴퓨터 그 세계 1등 기업을 딱 타겟으로 해서 거기에 네네. 관심 있는 분들이 싹 모여가지고 이걸 대주주까지도 되고 네, 굉장히 아주, 특이한 모델인데요. 네, 앞으로도 이게 저의 비전은 이제 아이온큐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테슬라도 한국인 주주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초기에. 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부를 누리고 이런 선구자 역할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2의 테슬라, 이제 양자 컴퓨팅계 1등 기업인 아이온큐에서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해서 이제 저희 한국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고 이제 레딧이나 이제 스탁위츠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투자하는 개미들 사이에서도 저희 커뮤니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와. 그래서 뭐 코리안 브로라고 하죠. 이제 한국인 형제들이 함께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네. 5% 이상 되면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죠. 네, 그래서 앞으로 다 같이 부자가 돼서 이제 한국의 각 영역에 기부도 하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좀 가진 커뮤니티로 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진짜 아이온큐 잘 돼가지고 또 그 가을바람님도 너무 잘 되셔가지고 네네. 좋은 모델 하나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그렇게 주식 투자 해보겠습니다. 모델.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투자하신 지 한 6개월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수익률은 좀 괜찮으신가요? 이게 아이온큐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스펙 상장을 했기 때문에 10불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처음에 7불까지 떨어졌다가 35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급등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사셔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지금은 좀 안정이 돼서 한 12불 선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근데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거든요. 그런데도. 그래서 근데도 이제 12불을 잘 방어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양자 컴퓨팅계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굉장히 한정된 산업이라서 상당히 기업 주가 방어도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6개월 전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네네. 만약에 그 이후에는 보통 이렇게 투자를 계속 뭐 매월 적립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6개월 전에 한번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면 쭉 그냥 지켜보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불에 시작을 해서 합병이 되고 7불까지 떨어질 때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때. 더 사셨어요. 저는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상장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논리적인 저점을 한 10불 정도로 보고 샀는데 이제 지금은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저는 좀 기다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좀 모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막 10배 막 이렇게 이상, 10배거 이상 보시고. 네, 저는 이제 목표가 2030년에 100불. 2030년에 100불을 이제 목표로 투자를 10배. 하고 있습니다. 네, 10배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신 거는 이유가 뭐세요? 이게 참 긴 이야기인데 제가 핵심만 좀 짚어드리자면은 제가 그래도 한 6개월 이상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최고 양자 전문가이신 카이스트의 이순칠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랑 이제 제가 섭외를 하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이온큐나 양자 산업계 산업 동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것 같다. 이 정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기술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1인자로부터 네. 인정을 받으셨네요. 이런 산업 동향은 내가 최고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온큐가 앞서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기술진들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피럴 챕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16살 때 AI의 아버지라고 하는 민스키 박사 밑에서부터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재인 거죠. 근데 이분이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을 이끈 기술 리더 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을 많이 키워서 이제 대기업에 팔고 엑시스를 하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아, 이미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경영 능력과 와. 기술력 모두 뛰어난 16살 중3. 네. 지금 이제 나이가 한 거의 60대 후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분이 이제 사령탑을 맡으시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정상 교수님이랑 크리스 먼로 교수님, 이 두 분이 이제 핵심 기술축인데, 크리스 먼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데이빗 와인랜드라고 이제 물리학 노벨학상을 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온 트랩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데, 그분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큐가 사용하는 이온 트랩이라는 기술의 최고봉이다. 그 김정상 교수님은 또 레이저 쪽 전문가세요. 네, 양자 컴퓨팅도 오래 하셨고, 그러니까 이 두 인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온큐가 1위이다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뭐 경쟁사인 IBM, 구글, 뭐 리게티, 허니웰 등등이 있는데 이 회사들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들어가면서 뉴스나 이런 동향을 살피는데 아이온큐가 제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그걸 중간중간 달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착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다른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 허점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고 실제로 개발해서 내놨는데 로드맵을 달성하지 못하는 모습들 또는 아예 소식이 안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온큐가 제가 뭐 어닝콜 같은 것도 이제 통번역을 하면서 듣는데 아무래도 이 학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지 않고 이게 결과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혹시 재무 구조는 좀 어떤가요? 재무 구조가 지금 아이온큐가 현금 보유량이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적자는 이제 에비타 기준으로 한 30에서 40밀리언 정도 되는데 이게 엄청 커 보이는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작년에 이제 200만 달러가 좀 안 됐는데 올해는 작년에 5배. 200만 달러면 얼마죠? 200만 달러면 한 20억. 20억.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5배를 예측을 하고 있고 이제 양자 컴퓨팅에서 발생하는 매출 구조가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쓰면 수수료를 받는 형식인데 이제 얼마 후에는 그 양자 하드웨어 자체를 판매를 해서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이야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적자에도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야, 좋네요. 네네. 이거 당장 저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럼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이게 양자 컴퓨팅이 최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 진행 사항 같은 걸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서로.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한테 유리한 뉴스들을 많이 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양자 이니셔티브라는 법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양자 선도권, 그 우위를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서 발생한 컨소시엄이 있어요. 아무래도 중립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겠죠. 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온큐, 허니웰, IBM, 리게티 양자 컴퓨터를 놓고 비교를 한 실험이 있는데
거기서 두 번 다 아이온큐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제일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네.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약간의 그 협회 같은 느낌이군요. 네네네. 그래서 중간 기관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양자를 계속 어떻게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뭐 이렇게 정리도 하고 네네네. 알리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아이온큐가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러면은 그 아이온큐님은 그 양자 컴퓨터에 거의 몰빵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여기서 한 가지가 좀 궁금한 게 보통 주식 투자하려고 하면 분산 투자 좀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렇게 장기 투자, 이렇게 몰빵을 하고 2030년까지 좀 이렇게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리스크 이런 위험 이런 것들은 좀 느끼시진 않으시나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제 자료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이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거를 이제 감지를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이런 양자 컴퓨팅 회사나 산업 동향에 대해서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선행된 공부가 있다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다니시면서 하루 2시간씩 계속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뭐 유튜브 영상도 준비하고 이제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뉴스도 좀 전해드리고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시군요. 뭔가 이렇게 하나를 하시면 끝까지 하시는 행동으로 또 증명하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네. 그럼 혹시 아이온큐가 이렇게 전망이 좋은 거는 이제 알겠는데 혹시 단점은 없나요? 단점은 이제 우리나라 양자 컴퓨팅 전문가분들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제일 앞서고 있는 기술이 이제 양자 컴퓨팅을 나누는 기준이 그 양자 컴퓨터에 쓰이는 비트인 큐비트, 퀀텀 비트라고 하는데 그걸 구현하는 방식이 이제 제일 앞서는 기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온큐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온 트랩 방식이 있고 구글, IBM, 리게티가 속한 초전도체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기술이 지금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누가 앞설지 좀 불명확한 상황이고 저는 물론 이쪽을 믿고 있지만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학자들이 새로운 기법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 기술이 뒤바뀐다면 언제든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제일 큰 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명의 핵심 기술진 이 두 분이 만약에 회사를 이탈하게 된다면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매도를 고려해 봐야 될 수 있겠죠.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주식은 언제 파는가라는 질문의 답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제 주식을 언제 파는가에 대해서는 그쵸. 그런 뭐 매도를 고려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매도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일단 현금이 생기면 웬만하면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바로 바꿔놓으려고 하려는 편입니다. 바로요? 네. 이제 제가 블로그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면서 만났던 이제 수많은 저보다 이제 선배이신 부자분들을 만나봤을 때 현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상향하도록 그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식은. 대신 좋은 주식을 골라서 넣어두면은 알아서 올라가니까 열심히 일해서 현금을 벌어서 바꿔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좀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온큐가 제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된지는 제가 그래프를 아직 못 봐서 근데 이번에 좀 그 나스닥도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때 좀 많이 떨어진 건가요? 이게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아까 말씀드린 보호 예수 물량도 엄청나게 많이 풀렸고 지금 나스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12불을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제 아이온큐 이사진들의 락권 물량이 좀 남았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12불이기 때문에 이게 4월 말인데 그때 뭐 매도를 하려고 12불을 지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단순히 손바뀜이 일어나서 12불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뭐 테슬라도 5%씩 떨어지는 날이 있는데 이제 아이온큐는 뭐 1, 2% 선에서 마무리되는. 그래요? 네. 또 한국인들이 굉장히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 중심에는 이 커뮤니티가 있는 거네요. 가을바람 월드님이 리더로서. 네,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될 텐데 이제 충분한 공부가 선행된 다음에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